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멀티프로세싱이랑 멀티스레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크리스고, 음,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소프트 엔지니어, AI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그리고 컴퓨터 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멀티프로세싱이랑 멀티스레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프로세싱이란 무엇이고 멀티스레딩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컨커런시와 패러럴리즘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멀티스레딩과 멀티프로세싱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고요. 컨커런시와 패러럴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으로 멀티스레딩과 멀티프로세싱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아이폰도 초기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카카오톡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앱만 실행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뭐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도 네이버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기의 컴퓨터를 보면은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딱 하나의 작업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거가 이제 한 번에 컴퓨터가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멀티태스킹 기술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딩이라는 기술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 스레딩과 멀티 프로세싱은 뭐냐면 CPU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둘 이상을 프로그램의 둘 이상의 부분을 동시에 실행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두 개의 부분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뭐냐면은 그 작업의 전환 혹은 프로세스 전환이라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컨텍스트 전환은 CPU의 자원을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스레드에서 프로세스로, 그리고 스레드에서 스레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이제 컨텍스트 전환은 프로세스 제어 블록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레드에서 스레드로 움직인다 하면은 스레드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환시킬 스레드에서 기존 하고 있던 작업을 로드해가지고 이제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 전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컨텍스트 전환은 멀티태스킹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자면은 이제 프로세스 0번째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다가 이제 현재 스테이트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저장한 다음에 프로세스 1이 이걸 로드 해가지고 이제 익스큐팅 하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 일을 할 동안 얘는 이제 아이들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이 다 끝났으면 인터럽트 한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스테이트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 0번이 로드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인 거고요. 네,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여러 개 들어있는 방식이고요. 자, 스레드 보시면 이제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하나의 코어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이 있고 레지스터 있고 스택이 있고 코드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싱글 스레드 같은 경우는 힙과 레지스터, 스택, 코드가 이렇게 있고 스레드가 일을 하는 반면에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코드와 힙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각각의 스레드는 레지스터와 스택을 각각 가지고 있죠. 자, 한번 저는 이제 멀티 스레딩에 대해서 구현 한번 해볼 텐데요. 멀티 스레딩 해보고 멀티 프로세스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멀티 프로세싱, 하나는 멀티 스레딩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스레딩 임포트 한 다음에 임포트 타임 해서 그냥 시간 한번 재본 거예요. 한번 따라 쳐볼게요. 임포트 스레드 한 다음에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hello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멀티 스레딩에서 호출할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할 텐데 펑션을 실행시키고 내가 이제 파라미터로 받은 스트링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threading.thread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내가 실행시킬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 여기다가 전달할 이제 스트링을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t2 두 번째 스레드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hello라는 함수를 저장하고 아규먼트에다가는 뭘 할 거냐면은 hello 크리스탈을 저장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동시에 호출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t1에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 t2도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1과 t2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뭐냐면 t1.join이 되고 t2.joi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보시면은 hello world, hello chris가 되면서 프로세스 아이디는 동일하죠. 근데 스레드는 다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싱을 임포트 한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타겟과 알그를 선언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용법은 동일해요. P1 스타트, P2 스타트 이렇게 한 다음에 조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다르고 스레드 아이디는 동일하죠.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다르다라는 점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예제 코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멀티 스레딩과 멀티 프로세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CPU 자원을 할당하는가를 보면은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각각의 실행하는 이제 순간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CPU 자원을 이제 공유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멀티 프로세싱은 어느 정도 그 독점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는 컨커런시에 가깝고요. 멀티 프로세싱은 패러럴리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동시에 일을 진행하는 게 패러럴리즘이고 컨커런시는 동시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딱 한순간만 딱 찍어서 보면은 하나의 CPU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CPU가 여러 개일 때는 패러럴리즘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 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이게 패러럴리즘과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패러럴리즘 잘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레드 풀을 활용하면은 일단은 이제 스레드가 우리 코딩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스레드를 막 몇백 개씩 만들어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스레드 풀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이제 내가 작업이 끝나면은 풀에다가 던져주고 풀에서 다시 가져와서 스레드가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스레드 풀이고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웬만하면 이제 멀티 스레드 하실 때라든지 멀티 프로세스 하실 때는 스레드 풀과 프로세스 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concurrent features import process pool executor랑 thread pool executor 이렇게 해서
이제 with thread pool executor 한 다음에 workers를 여기다가 내가 몇 개의 워커를 띄울 건지를 정해 놓으면은 이 워커 안에서 일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이제 예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OS는 왜 했냐면은 그냥 이제 OS에서 PID 조회할 때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OS 필요하고 OS 필요하겠네요. 지워야겠다. 보시면 이제 멀티스레딩은 그 멀티스레딩은 이 스레드 풀 execute 한 다음에 워커스는 제가 이제 몇 개를 했냐면은 워커스는 4개를 했죠. 4개의 워커를 띄우고 4개의 프로세스를 띄울 건데 하나씩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이제 그 라이브 텔폰 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트링을 이제 출력하고 프로세스 아이디 출력하고 스레드에 출력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4개의 워커를 띄운 다음에 일거리를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형성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거고요. 이걸 시각화하는 걸 보시면은 멀티 스레딩은 이제 점점점이 약간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가 이제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멀티 프로세싱은 좀 더 촘촘하게 돼 있죠. 현재 콜랩 같은 경우는 2코어가 원 CPU 2코어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멀티 스레딩을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레드 풀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멀티 스레딩 구현하실 때 이렇게 스레드 풀 익스큐터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락 같은 메커니즘 다음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제가 굳이 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 출력할 때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출력하게끔 해주고 싶어서 그냥 프린트 락이라는 걸 여기다 걸어놨어요. 락과 세마포, 뮤텍스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멀티 스레딩과 멀티 프로세싱에 대해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 이어서 계속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가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좀 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